퀵스타트 가겠습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보자. 리액트 문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0%에 대해서 소개를 한대요. 80%를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을 소개를 한다는데 볼게요. 컴포넌트 생성 및 중첩하기, 네스팅, 크리에이트 생성하고 네스트 중첩해서 만든다. 마크업을 반환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싹 지우고 마이 버튼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네, 아이머 버튼 나왔죠? 요거 요 내용. 네, 이렇게 넣고 마이 버튼을 선언했으므로 다른 컴포넌트에 중첩할 수 있습니다. 마이 앱에다 만들었는데 이걸 앱에다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게요. 마이 버튼 .tsx에서 만들고 얘를 앱에다가 div h1 웰컴 마이 앱 마이 버튼 이렇게 하면 앱. 자, 웰컴 마이 앱 나왔고요. 아이머 버튼 보이죠? 얘를 지금 보면 여기에 리액트 컴포넌트 데브 툴에도 앱 보이고 마이 버튼 보이죠? 이 컴포넌트가 딱딱 이름 지정한 요 앱, 요 이름이 그대로 보이고 여기서 마이 버튼이라고 지정한 거가 바로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눌러보면 프롭스랑 스테이트 같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지만 어쨌든 트래킹 가능하다라는 거. 얘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요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버튼 3개를 넣으니까 버튼 3개가 딱 똑같은 애들이 나왔죠. 그 얘기일 것 같아요. 넘어가면. 결과를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할 부분이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HTML 태그는 무조건 소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액트에서 인풋 태그를 만든다 치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인풋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내가 만든 인풋이 들어오지 않고 HTML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인풋이라고 하고 익스포트 똑같이 했고 불러온것도 똑같이 불러왔는데 얘를 지금 여기는 색깔이 흐릿하죠. 안 쓰고 있어요. 네. 여기를 I로 대문자로 바꿔주면 이번에는 될 겁니다. 되죠? 이름이 다른데? 여기서는 A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뜰 때는 A라고 뜨는데 앱점에서는 인풋이라고 불러왔는데 인풋이라고 안 뜨고 A라고 뜨죠.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보실 만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반드시 대문자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더라. 근데 JSX 문법 안에서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면 인풋창 하나랑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풋인 실제로는 A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 3개가 나오죠. 근데 요 이름은 반드시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얘는 모듈 시스템에서 모듈 안쪽에서 이름을 지은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디폴트로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콘스트로 했다. 그러니까 익스포트를 여기서 했다. 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을 해야 될 텐데 이러면 A 태그만 3개가 나올 겁니다. A 태그. 그죠? 이 컴포넌트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뭐 이름을 다른 걸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버튼 이렇게 하면
대문자로 해서 만들고 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쨌든 이 이름은 디폴트로 아까 전에 익스포트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무시하고 내가 맘대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디폴트 익스포트가 아니라 네임드 익스포트를 했을 때는 그 네임드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주지 않고는 얘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요 얘기 HTML은 소문자여야 되고 리액트 컴포넌트 대문자여야 한다라는 거 중요 포인트. 넘어가서 익스포트 디폴트는 파일의 주요 구성 요소를 지정합니다. 구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세요 라고 링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리액트 하다 보면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리액트 자체보다 베타에서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외적인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리액트만의 고유한 얘기들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이렇게 링크로 넘기는 셈이죠. 넘어가서 JSX 문법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죠 사실은. 하나 닫아야 한다. 단일 태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인풋은 HTML 상에서는 그냥 인풋을 안 닫고도 이거 하나로 인지가 되는데 JSX에서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빨간 줄이 가 있죠. 닫는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작이 안 되고 있어요. 연계에 있으면 닫힘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될까? 이렇게? 이러면 여기 빨간 줄 없어졌죠? 동작은 될까? 이거는 JSX 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HTML 문법상에서 오류라서 안 돼요. BR은 어떨까? BR은 닫는 태그라는 게 없죠. 인풋도 마찬가지고 원래 닫는 태그라는 게 없는데 JSX 문법상에서는 열었으면 닫아줘야 된다. 단일 태그는 끝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HTML 상에서는 이게 문법 오류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BR 닫는 태그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닫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JSX 문법은 이렇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에러가 나요. JSX 시계는 여기서만 키울 수 없나? 네. 이걸 복사 메시지 복사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보면 부모 요소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한다라고 에러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SX 문법에서 중요한 거가 하나는 감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트에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 최상단에는 이 괄호 안에 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없이 여러 개 쓰고 싶을 땐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비어 있는 걸로 감싸주면 돼요. 이러면 실제 HTML 상에는 이 빈 꺽쇠 열고 닫고가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H1BR 요것만 나오죠. 빈 꺽쇠가 표시가 안 됩니다. 혹은 여기에 그런 니즈도 있어요. 뭐 나중에 리스트를 여러 개를 돌려야 된다라고 할 때 배열을 돌려야 된다고 할 때 뭐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이게 안 돼야 맞는 건데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에러가 있죠. 되고 있는 이유는 div 루트 안에 리스트를 알아서 지금 잘 그려줘서 되는 건데 원래는 안 되는 거가 이제는 되게 된 거라서 제가 지금 약간 멘붕인데 이게 왜 되지? 이걸 없애볼까? 이래도 되네. 네. 1, 2, 3, 4, 5 텍스트만 들어가서 문제가 없나 보다. 어쨌든 근데 원래는 여기에 키라는 거를 부여를 해야 돼요. 키를 부여를 해야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에러가 있구나. 그죠?
지금 새로 고침하니까 키가 생기니까 에러가 없죠. 근데 이게 키가 없었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없네. 뭐 아무튼 근데 아무튼 요럴 때 이 이걸 쓰고 싶은데 키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키는 뭐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헤맸어요.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키가 여기다 보면. 자, 그럼 여기에 프래그먼트가 등장을 했죠. 키를 주고 싶은데 못 줄 때 비어있는 걸 쓰고 싶으면서 키를 또 줘야 될 때 프래그먼트라는 걸 쓰면 된다. 걔가 얘랑 이 비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빈 게 곧 프래그먼트예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음,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은 클래스를 CSS를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HTML에서 불러오는 걸로 하죠. 아직은 그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링크 얘가 루트로 가야 될 것 같아. 퍼블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뭐야? 아니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저거 안 불러서 그런가? 뭐더라? 렐 렐시트인가? 이제 색깔이 없어졌죠. 여기 불러져서 요거를 좀 지워놓고 보자. 뜯는 게 많아. 네, 컬러 레드가 됐죠. 이 CSS에 불러오는 게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제가 이 CSS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클래스 네임 지정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바타라는 거를 하고 싶다. 보더 레디우스는 50% 라고 하고 이 아바타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버튼에다가 어떻게 넣느냐. 클래스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밑줄이 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클래스라는 지정어가 있어서 그 리액트가 제한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리액트에서는 별도로 요상하지만 이렇게 가야지 동작이 된다. 뭐 지금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볼까? 아바타 앱, 앱. 이걸로 다 바꿔놔가지고 네, 됐죠? 이 버튼이 보더 레디우스가 먹힌 게 보이죠? 보더 레디우스 5픽셀 요거까지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컴포넌트 아까 만든 마이 버튼 요 컴포넌트인데 여기 아바타라고 하는 클래스를 클래스 네임 그냥 클래스라고 지정하면은 에러가 나서 동작이 안 되고 얘는 지금 비트가 기가 막히게 에러가 나야 될 거를 에러 안 내고선 지금 처리해 준 거예요. 원래 리액트에서는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가면 콘솔 가면 에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invalid DOM property class did you mean class name? 클래스 네임 의도한 거 맞아? 라고 리액트 DOM 데벨롭먼트에서 에러를 내주고서 보여줄 때는 기가 막히게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원래는 에러가 나는 게 맞고 클래스 네임으로 하면 그 에러가 없어집니다. 콘솔로 가면 서치하면 없죠, 에러. 네, 그 얘기고요. 클래스 네임뿐이 아니고 JSX에서는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벨 같은 경우 라벨은
원래 인풋이랑 같이 오잖아요. 레이블에 뭐 인풋을 여기다 놨다라고 할 때, 아이디는 인풋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원래 포는 인풋 이렇게 지정하고, 라벨, 레이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건 지금 밖에 감싼 게 없기 때문에 형제 요소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 여기다가 프래그먼트를 감싸주면 될 겁니다. 저는 가로 이렇게 하면 여기 4의 줄이 가 있죠? 여기도 여전히 동작은 될 거야. 왜냐면 비트가 그걸 처리해줘서. 그래서 이 4가 하는 역할은 얘를 클릭할 때 그 4에 지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가리키는 아이디의 인풋에 포커스를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포커스가 가는 게 정상인데 이것도 원래 리액트에서는 4로 인식을 못하고 HTML4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동작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클릭하면 포커스가 가죠.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서 그 규칙을 찾아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있겠죠? 리액트 베타 문서 안에 어딘가 있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디스플레잉 데이터 JSX를 사용하면 마크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하면 코드의 일부 변수를 삽입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로 이스케이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케이프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케이프 100 다시 뒤로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JSX 문법인데 이 중간에 어디선가 중괄호를 쓰면 여기서는 이 중괄호 내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2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계산된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30. 그죠? 그러면 이 문자열까지 더해진 결과가 보이죠. 이 부분이 어쨌든 식으로서 자바스크립트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님 비트 쓸 때 원격 모드 같은 걸 애매한 거 넘기지 않고 오류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비트에 뭔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비트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바로 그냥 해서 그럴 거고. 근데 비트에서 사실 보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관건이 에러가 안 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에러는 나요. 여기처럼. 에러는 내지만 화면에는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컨셉인 거고, 그리고 에러는 보통 여기서 잡아야 되죠. 여기 그 에디터에 있는 문제 탭이나 터미널에 나는 오류, 예, 이런 데서 런타임이 되기 전에 이미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타입스크립트가 잡아주는 에러, 이런 거를 먼저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HTML4를 사용하세요라고 제안을 잘 주고 있어요. 혹은 아까 전에 뭐 인풋이 닿는 게 없을 때 여기도 뭐 에러가 날 때 문제 부분에 닿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타입스크립트가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비트가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HTML에서 이런 문법상의 오류가 있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 줘야 그, 그 프로덕션에서 있을 때 런타임에서 에러가 나는 거는 가급적 피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여기서 에러를 처리를 명확하게 해주고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잘 보여준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잡아주는 뭔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비트를 뭐 정확히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되죠? 네. 다른 분들 괜찮죠? 네. 괜찮으신 걸로.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 네, 근데 여기 지금 중괄호를 썼는데 중괄호 말고 딴 거를 쓰면 어떻냐? 따옴표를 쓰면 어떻냐? 따옴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요 따옴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앞뒤로 따옴표 떼어진 그대로 나오죠. 얘가 지금 스타일이 좀 매겨놓자. 네, 요즘 띄워놓고 봅시다. 플레 플렉스 없애고 이상해. 위로 가야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왜 아니야? 아, 이건 다 없애고 그리고 뭘 보고 있었냐? 어디 보고 있었죠? 아, 여기 유저점 이미지 URL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일로 옮겨가서 해볼까? 아, 여기다 하자. 마이 버튼 내용을 요걸로 바꿔치기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보면 유저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객체에 네임 프로퍼티, 이미지 URL,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프래그먼트로 감싸줬고요. 이거 그러면 프래그먼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로 감싸져 있고 h1 태그 보이고 여기에 중괄호 안에 유저 객체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한 거죠. 유저.name, 유저.image URL, 유저.name 거기다 문자를 더하는 것까지 보여져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디폴트 했고 아, 요걸로 디폴트니까 프로파일로 봅시다. 이렇게 하고 보면 네, 헤이디 라마는 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보면 여기가 지금 요소가 이 부분이 이미지에 스타일에 위스 90, 하이트 9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지 아바타 사이즈가 100백으로 나오죠. 100백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보더가 5픽셀 5픽셀 들어가서 좌우 위아래 해서 10씩 더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 90, 90이 맞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요 문법을 다시 보면 위스 부분, 요 위스 하이트 지정하는 스타일 부분이 중괄호 안에 다시 중괄호가 들어가서 이중 중괄호이죠. 요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노란색, 파란색 되어 있는 거. 에디터들이 보통 이건 색깔 구분 잘 해줍니다. 여는 게 두 개고 닫는 게 두 개다. 이게 이상한데 생김새가? 할 게 아니고 바깥에 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스케이프 하는 빠져나가게 하는 문법이고 그 안에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익명 객체가.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스타일은 요 객체가 있고 요 스타일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랑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랑 요거랑 다시 요거랑 밑에 거랑 요거랑 됐죠? 네, 반응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렌더링, 컨디셔널 렌더링. 렌더링을 어떤 특정 조건에만 하고 싶고 특정 조건이 아닐 때는 안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드민 패널 로그인 폼 이렇게 있는 건 당장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 상태에서 유저 1, 유저 1을 만듭시다. 유저 1을 만들고 여기서
이걸 일로 가서 해보자. 이렇게 가고 얘는 네임이 없어. 그리고 여기가 유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자, 지금 뭘 하는 걸까 싶을 텐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만약에 유저의 네임이 있으면 이걸 리턴을 하고 없으면 뭘 할 거냐, 너를 해줘라 라고 한 겁니다. 둘 다 없어? 아, 그쵸.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가지.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하나는 유저 프로필 첫 번째 거는 유저 네임이 있어서 얘가 출력이 됐고, 두 번째 거는 없으니까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예. div 하나만 있고 밑에 div는 없죠. 만약에 리턴 너를 해주지 않고 1, 2, 3 이렇게 해주면 요 1, 2, 3이 보이죠? 네, 이런 게 조건부 렌더링이다 라는 겁니다. 요 대신에 뭐 div not found name 이런 걸 써주면 요게 나오죠. 근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분기를 쳐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냐? 3학년산자 쓰면 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하면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전체를 보면 여기까지가 있을 때가 앞에까지고 유저 네임이 없을 때는 여기로 간다 라는 얘기이죠. if else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학년 산자로 해도 된다. 아니면 얘도 없다. 얘 그냥 아무것도 렌더링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엔드일 때만, 그러니까 앞에가 true일 때만 가고 얘가 false일 때는 false를 없는 걸로 인식을 해서 잘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는 이 이미지 사이즈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때는 이미지 사이즈 둘 다 있지.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코드 처리를 잘 해주는구나 이제 0이라고 할게. 응? 이 0이 왜 나오지? 이 0이 왜 나오죠? 무기 사이즈 0이라고. 네. 근데 있을 때만 이게 숫자 0은 false잖아요. 네. 자, 0 하면 false예요. 1이면 true고 90이면 true고 그래서 아까 넘겨준 게 여기는 90은 true가 넘어갔으니까 잘 동작이 될 거예요. 요게 true니까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false일 때는 0인에는 여기가 false잖아요. 펄시한 값인데 엔드연가 네, 첫 번째 펄스인 값을 리턴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가 false인데 false한 값이 그대로 반환이 되는 건데 이 숫자가 0인 애가 false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그럼 얘는 안 나오네? 또 false한 값이 뭐가 있죠? undefined? 안 나오네? 널? 다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얘만
이 녀석만큼은 나와요. 요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엔드엔드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이거를 쓰세요. 그냥. 아니. 그냥 널이나 언디파인드도 되나? 언디 되는데요. 이것도 돼요.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JSX 문법을 한번 읽고 아 이게 비어있는 내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갈 거예요.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긴 하는 거죠.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근데 널이나 언디파인드나 빈문자열이나 이런 애들은 빈문자열 되나? 빈문자열도 안 들어가나? 빈문자열도 안 들어가네. 어쨌든 숫자 0만 아니면 되는데 얘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다 돼요. 다 되는데 프래그먼트보다는 널이나 언디파인드를 반환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경험상 그랬고요. 논리상으로도 그런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주의할 거는 요거는 조심하자. 엔드엔드로 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여기에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목록 렌더링 조건부 렌더링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뒤에서. 나중에 나오나요? 네. 너를 네.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목록 렌더링. 목록을 어떻게 렌더링을 하느냐. 이것도 여기다 붙여놓고 봅시다. 프로덕트 상품들이 있는데 타이틀, 아이디 1, 2, 3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핑을 돌릴 건데 리스트 아이템즈 그리고 이 리스트 아이템즈 1 파일이 왜 이래? 네, 그냥 여기가 UL 리스트 아이템즈 이렇게 갈 건데 이 부분 다시 원상 복귀 프로파일만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캐비지, 갈릭, 애플 잘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려는 게 그거죠. 이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 하나하나를 매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각각에 대해서 괄호로 쳐놓고 봤을 때 요 그림이죠. 배열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걔네들에 대해서 li 태그 만들어주고 내용 넣어주고 요건 다 지금 이스케이프가 되어 있는 거죠. product.id가 키로 들어간 거고 타이틀이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긴데요. 요게 요 속으로 그대로 쏙 들어와도 되겠죠. 요 리스트 아이템이랑 요거랑 같은 얘기니까 요 자리에 다시 요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죠. 혜원님 조건에 0 값이 들어갈 경우가 없다면 엔드엔드도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문화님이 링크를 주셨고요. 컨디셔널 렌더링 부분 이걸 한번 볼까요? 컨디셔널 렌더링이 우리 거에서 있겠지 뭐. 어디 가서 여기 있겠지. 네, 여기. 이 부분 가보면 예진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여기에 nothing을 반환할 때는 널로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를 반환해라. 숫자 0에 대한 얘기가 어딘가 있겠죠. 그때 가서 봅시다. 이거는 하던 거 다시 계속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배열을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넣고 나서
지금 봤더니 키라는 게 있다는 걸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가 없으면 저장을 하고 가보면 동작은 되는데 콘솔에서 이런 워닝이 뜹니다.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유니크한 키 프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컴포넌트를 찾아보세요. 거기를 체크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프로파일 컴포넌트 안에 렌더하는 부분에서 키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졌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 키를 넣어야 될 때가 어딨지? 하면은 맵을 찾아보면 보통 맞아요. 네, 보통 맵으로 쓰게 되니까 매핑을 한 부분 찾아보면 여기 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저장하고 새로 치보면 없죠. 이제 그 워닝이. 그 얘기입니다.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는 얘네들 각각에서는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나중에 또 키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요. 이벤트 응답하기. 클릭했을 때 이렇게 코드를 똑같은 코드 가지고 계속 저거를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코드를 자꾸 바꿔대니까 힘드네. 하나의 코드를 업데이트해가면서 설명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바꿔놓고 자, 클릭미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하면 얼럿이 뜨는 겁니다. You clicked me라고 얼럿이 뜨게 되는 코드입니다. 보면 함수, 내부 함수로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거기에 얼럿을 띄우고 있죠. 이 핸들 클릭을 버튼을 온클릭, 클릭했을 때 이 핸들 클릭을 실행해라 라고 넘겨주는 거죠. 여기서 이 온클릭의 핸들 클릭에 끝에 괄호가 없는 것을 주목하세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어떻게 안 됩니까? 처음에 얼럿이 떠요. 처음에 바로 떴죠, 여기. 브라우저 켜자마자 얼럿이 뜹니다. 새로 고침하면 바로 얼럿이 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두 번이 뜨는데요. 얼럿이 두 번 뜨는 이유는 이 리액트가 제 거가 이게 서스펜스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가 스트릭트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그죠? 지금은 한 번만 뜨죠? 스트릭트를 지웠더니 한 번만 떠요. 근데 스트릭트 모드를 다시 활성화해 놓으면 두 번이 떠요. 요거는 이제 리액트가 그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서스펜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을 더 돌려요. 처음에. 이 개발 모드에서만 그래요. 개발 환경에서만. 이 스트릭트 모드가 감싸져 있더라도 상용 코드에서는 안 그래요. 프로덕션으로 나갈 때는 안 그러고 개발 환경에서는 이걸 두 번을 띄웁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디버깅 할 때 되게 애먹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자꾸 두 번이 실행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띄울 때마다 콘솔이 두 번씩 찍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두 번이 안 찍히나. 우선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액트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곁다리로 잠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두 번이 뜨는 거고 그거 떠나서 핸들 클릭을 실행한 결과가 온 클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 클릭을 실행할 때 이 결과를 실행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return 콘솔 로그 핸들 클릭라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얼럿이 두 번 뜬 다음에 정상적으로 클릭했을 때 콘솔만 찍힐 거예요. 그죠? 이 핸들 클릭이라는 게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뒤의 결과가 다시 함수니까 이 핸들 클릭을 실행해서 그 반환된 결과가 리턴된 결과가 함수잖아요. 이 함수를 온클릭할 때마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치만 처음에 최초로 렌더링 할 때 이 핸들 클릭을 실행한 결과를 렌더링을 할 거예요. 렌더링 할 때 이 온클릭
이벤트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리액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괄호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냥 얼럿을 띄우고 싶다고 할 때는. 그러면 이럴 때만, 없을 때만 클릭해야 얼럿이 뜨는 거죠. 요게 주의를 해야 된다. 방금 같은 경우 이런 거를 클로저라고 하죠. 넘어가서 오늘 그냥 요 퀵스타트까지 보면 보고 끝내야겠네요. 네. 텍스터는 무슨 택도 없네. 화면 업데이트하기. 특정 정보를 기억하여 표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스테이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유즈 스테이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유즈 스테이트를 가져올게요. import 유즈 스테이트 from react 가져오고 이제 컴포넌트 내부에 스테이트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const count set count 유즈 스테이트 0 이렇게. 그러면 이 count라는 변수에는 처음에 0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set count를 호출할 때 거기에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이 count에 다시 담겨서 렌더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핸들 클릭 부분을 내용을 딱 지우고 set count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지우고 나면 이제 클릭드 타임즈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상태를 쓸 거야. 스테이트를 쓸 거야. 유즈 스테이트. 근데 그 스테이트의 값은 처음 기본 값은 초기 값은 0으로 시작할 거야. 그 변수는 count라고 할게.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상태의 값을 변경하는 거는 요 변수로 만들 거야. 두 번째, 배열의 두 번째 요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그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값이 바뀔 때 렌더링을 다시 일어나게 해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는데 클릭하면 값이 기존 값 0에서 1이 들어가면서 그 1에 의해서 set count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1로 바뀌면서 그 바뀐 카운트가 여기에 다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되죠. 콘솔 이 컴포넌트에서 보면 마이 버튼 보면 마이 버튼에 처음에 0이었는데 이 부분 클릭하면 연동이 돼서 여기가 계속 바뀌죠. 여기 3으로 표시되고 있고 여기도 5, 6, 7, 8, 9, 10 네, 잘 되고 있죠. 이 값을 바꾸면 30으로 바꾸면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쓰셔야 돼요. 요 리액트 데브 툴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네, 그렇다. 동일한 컴포넌트를 여러 번 렌더링하면 각각 고유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죠. 동일한 컴포넌트를 여러 개 렌더링. 이거를 여러 개를 4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고침하고 보면 0000 돼 있는데 얘만 하면 얘만 바뀌고 얘는 얘만 바뀌죠. 값이 다 다르죠. 그 얘기고요. 각각 별도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개 재사용을 했을 때 이 마이 버튼을 지금 여기 프로필이라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봐도 어쨌든 재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각 버튼이 고유한 카운트 상태를 기억하고 다른 버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불러놨을 때 얘네들이 각각 따로따로 상태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스테이트 값은 얘 안에서만 종속이 된다. 네, 그 다음에 훅 사용하기 유즈로 시작하는 함수를 훅이라고 합니다. 유즈 스테이트 방금 써본 이 유즈 스테이트는 리액트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내장 훅들은 여기 레퍼런스에 리액트 패키지에 훅스 가보면 여기에 와장창 있어요. 유저 컬백, 유저 컨텍스트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볼게요. 유저 트랜지션까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또 자신만의 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훅은 일반 함수보다 사용이 제한적이다. 리스트릭티브하다.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에서만 쓸 수 있다. 최상위 레벨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뭘까? 여기다가 만약에 유지 이펙트 같은 거를 하나 넣을게요. 유저 아이디를 한번 불러봅시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기나 한번 볼까요? 아예 실행이 안 되네. 콘솔을 봤더니 자, 언커트 에러, 인밸리드 훅 컬즈, 밸리드하지 않은 잘못된 훅 호출이 있습니다. 훅은 can only be called inside of the body of a function component. 펑션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의 바디 안에서만 only, 오직 그 바디 안에서만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바로 직전, 바로 아래에서 유저 아이디를 쓴 게 아니라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거 안에서 또 썼죠.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에러를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즈라고 하는 쓰여 있는 애들이 유즈 이펙트 안에 들어간다거나 뭐 다른 함수 안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다 에러가 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에러가 날 거예요. 현재는 에러가 없지만 클릭을 하면 에러가 났죠. 그죠? 아까 유즈 이펙트의 경우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에러가 났던 이유는 이 카운트가 처음에 없던 거에서 0으로 초기화되면서 유즈 이펙트가 한번 실행이 돼요. 처음 렌더링 할 때. 그때 실행을 하면서 바로 얘가 캐치를 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함수 안에 내용을 리액트가 모르고 있다가 클릭할 때 비로소 이 안에 내용을 실행하면서 아, 여기 유저 아이디가 있네? 하면서 에러를 그때 뱉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처음엔 문제가 없다가 클릭하는 순간에 에러를 알게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런타임 시점에 나는 에러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동작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이후부터는 원하는 동작이 잘 안 되게 될 거예요. 뭐 다른 동작들은 되더라도 이 컴포넌트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런타임 에러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아쉽게도 이렇게 있을 때는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잡아내지 못하고 리액트 실행하면서 돌려봐야지만 알 수 있는 에러라서 그건 좀 아쉽죠.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한계라서 함수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해보기 전엔 알 수 없다라는 거가 그렇죠. 네. 아무튼 훅은 그렇게 하고 요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넘어가고 쉐어링 데이터 비트윈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태는 얘를 지우고 아이디 이거 지우고 이렇게 넣고 다시 돌려보면 3, 3, 4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걸 같이 하나만 클릭해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니즈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요거를 위로 올려야 된다. 현재 마이 버튼이 앱에서 불러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앱 부분에서 하고 이 값을 여기다가 넘겨주는 식으로. 그리고 셋 카운트도 똑같이. 이렇게 넘겨주고 마이 버튼에서 요거를 없앤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랑 셋 카운트를 받아서 일단 n이 넣을게요.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얘기겠죠? 똑같은 거 지금 앱으로 다 올렸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넘겨주고 있죠. 온클릭이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이 넘겼죠. 요게 지금
여기서 오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핸들 클릭이 가면 되겠구나. 네, 핸들 클릭으로 가고, 여기서도 핸들 클릭을 받게 하면, 이제는 하나를 클릭하면 값이 다 같이 올라간다. 그죠? 이게 이제 프롭스를 쓰는 방식에 대한 소개인데요. 간략한 소개라서 여기 한번 봅시다. 앱 부분에 보면 앱에서 이제 스테이트가 생겼죠. 이 마이 버튼 쪽에는 스테이트가 없어지고 대신에 카운트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프롬만 생겼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그때 마이 버튼에 있는 카운트가 늘어나고 있죠. 이 마이 버튼에 있는 카운트를 10으로 고치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에서 고치면 이때는 위로 전파가 안 돼요. 앱에는 여전히 오죠. 얘만 상태,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임시로 바꾼 게 돼요. 다시 얘를 클릭하면 앱에 있는 상태 5가 다시 6이 되면서 얘도 그냥 6이 될 거예요. 그죠? 개발자 도구에서 이 리액트 데브 툴에서 프롭스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연속적이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쭉 얘만 당장 바뀐 거를 잠깐 확인하는 용도인 것 뿐이고 위에 있는 상태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있는,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스테이트를 바꾸는 것 뿐이다. 얘를 바꾸면 다 10이 되고 그 다음에 11로 넘어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넘어가서요. 다 본 거죠. 여기까지 다 봤죠. 그래서 리프팅 스테이트 업, 위로 끌어올린다. 스테이트 위로 올리기라고 한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한 단계 위로 올리면 기존에 있던 그 형제 요소들은 다 공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공유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 공유를 안 해주면 되죠. 위에서 한 군데는 여기를 공유를 안 해주면 잠깐 얘는 에러는 날 수 있을지언정 얘는 변경은 안 되겠죠. 여기다가 얘네들만 공유를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단방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위에서 정의를 한 다음에 바꾸는 함수를 밑에 내려줘서 밑에서 함수를 호출하게끔 해서 결국은 위에서 값이 바뀌고 다시 내려주는 형태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마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 값이 바뀌는 거는 앱에서 값이 바뀌고 그 바뀐 값이 다시 마이 버튼으로 전파가 된 거죠. 여기서 값을 바꿔서 앱으로 올려준 게 아니죠. 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리액트는. 그게 계속 내려주다 보면은 이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해서 드릴처럼 파고든다고 해서 컴포넌트 마이 버튼 밑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고 또 그 밑에 다른 컴포넌트가 있고 전달 하게 되면 굉장히 버거워지겠죠. 저희가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이제 브라우저 성능도 좀 느려질 거예요. 그런 게 좀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컨텍스트 API 같은 걸 쓰게 되기도 하고 리덕스 같은 것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상태 관리를 가짐으로써 각 컴포넌트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게 이런 데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고요. 끝났네요. 어쨌든 처음 계획했던 진도는 다 나갔고요. 날림으로. 네. 그래서 공유는 일단 여기서 끌게요. 화면 공유는 중지를 하고